첫 번째 뉴스 뭘 좀 들여다볼까요? 이성균 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네. 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언론들이 보도를 했기 때문에 그 자세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시 이제 그 내용을 다시 언급하기보다는 네. 자, 그럼 이성균 씨 죽음과 관련해서 책임을 져야 할 주체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자, 가장 첫 번째로 이성균 씨가 3번이나 경찰로부터 공개 조사, 소환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가장 핵심적인 사안, 우리가 얘기해야 될 거, 음, 증거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렇죠. 네, 증거가 사실 우리가 물증 확보도 안 된 걸로 지금 알고 있고 맞습니다. 검사를 수차례 했다고 하는데 음성 판정을 받았다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흔히 말하는 유흥업소 실장의 진술에 의존을 해서 내사 단계에서 이 피의 사실이 언론에 유출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과연 거기서 경찰의 책임이 자유로울 수 있는가?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여러 가지로 저는 조사라든가 경찰에 대한 어떤 이 피의 사실 일이 어떻게 흘러나갔는지에 대해서는 정말로 이거는 별도 차원의 어떤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하나는 경찰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소환을 할 때마다 포토라인에 세웠잖아요. 근데 네. 증거가 명확하게 드러난 것도 아니고 내사 단계에서 이 언론 피의 사실이 유출이 돼가지고 지금 언론 이제 소환 조사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어떤 경찰의 조사 방식, 수사 방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경찰의 어떤 이런 조사 방식, 수사 방식보다 더 심각한 게 언론의 보도 행태죠. 이건 뭐 이 방송을 보시는 아마 많은 분들도 더 이상은 아마 제가 굳이 부연해드릴 필요가 없을 만큼 이성균 씨와 관련된 언론 보도의 문제점은 굉장히 심각하다고 아마 느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뭐 검찰이 흘리고 언론은 받았었다. 네, 뭐 이런 기사도 저희가 볼 수가 있었는데 맞습니다. 그만큼 세 차례 공개 소환, 특히 지금 알려진 바로는 세 번째 소환 조사 같은 경우는 좀 비공개로 출석할 수 있게 해달라. 네, 이런 이성균 씨 측의 요청도 있었는데 네, 뭐 경찰은 뭐 검토는 하는 그런 와중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던데 결국에는 그걸 봤을 때는 경찰이 좀 이 사안에 있어서 너무 좀 네. 과잉의 국민 알 권리를 보장해주는 그런 차원이었는지 아니면은 뭔가 좀 타겟팅을 해서 성과를 내기 위한 좀 무리한 수사인지 모르겠지만 그 진상인 조사가 좀 돼야 될 것 같고 네. 우리가 그동안 얘기해왔던 무죄 추정의 원칙을 포함해서 그쵸. 피의자라고 지목된 그 사람도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 네. 그리고 이런 피의사실 공표 문제는 사실상 없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문제의식을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네. 이번 정권 들어서는 그게 좀 다 무너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너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꼭 제가 얘기하고 싶은 사안 중에 하나가 네. 경찰에 대한 어떤 무리한 수사에 대한 비난, 음, 언론의 굉장히 좀 선정적인 어떤 그런 보도, 네. 이 경찰과 언론에 대한 이런 보도, 비판, 행태 이런 거는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근원을 좀 따져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경찰이 무리하게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무리한 수사를 이어갔거든요. 네. 언론은 왜 이렇게 무리한 억측 보도를 할 수밖에 없었느냐? 뭐 일종의 뭐 경찰과 언론의 공생관계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그 근원을 따지고 들어가 보면 결국에는 윤석열 정권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어떤 마약에 대한 대대적인 어떤 소탕 작전, 정권 차원에서 벌였던 그런 어떤 방침이 결국에는 근원에 있었던 게 아닌가. 왜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냐면은요. 예. 정권 차원에서 마약 소탕 어떤 그런 방침을 밝혔을 때 일선 경찰 현장에서 일선 경찰관들이 특히 마약 담당하고 있는 경찰관들이 느끼는 어떤 부담감 이런 거는 굉장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네. 뭔가 실적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실적을 내기 위해서는 가장 제가 봤을 때 건드리기 쉬운 게 연예인 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종의 약한 고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랬을 때 혐의가 특정되지도 않았고 물증이 나오지도 않았고 일방적인 진술이라든가 아니면
뭔가 이게 무슨 제보라든가 이런 것도 있는 사안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지드래곤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근데 결국에는 불기소 결정이 났단 말이에요. 아, 그러면 이 지드래곤이 받았던 정신적인 피해라든가 이런 피해는 누가 보상을 할 거냐. 이 문제는 또 쏙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이성균 씨와 관련해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 이렇게 경찰과 언론이 연예인을 마약 사건과 연루해서 무리한 수사와 억측 보도를 쏟아낼 수밖에 없느냐. 네. 저는 일반인들에 비해서 연예인들이 상당히 유명인이고 아, 또 뭐 명예라든가 부라든가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훨씬 기득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권력이라는 어떤 집단이 연예인을 바라보는 그 관점에서 보면은요, 네. 연예인도 여전히 약자다. 그리고 언론은 연예인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권력자의 어떤 마약 사건이라든가 마약 혐의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취재라든가 보도를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연예인과 관련된 사안에 있어서는 내사 단계에 있고 물증도 없는데 무차별적으로 보도를 하거든요. 아, 그냥 언론의 이중적인 태도인 거죠. 그건 그렇네요. 경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경찰과 검찰이 우리 사회의 권력자들의 어떤 재벌이라든가 이런 마약 사건에 대해서 네. 얼마만큼 엄정하게 수사를 해왔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로 좀 면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크게 두 가지 지적을 해주셨는데 공권력의 문제, 수사기관의 문제, 네. 그다음에 언론의 문제 이 말씀해 주셨어요. 아, 결국에는 이태원 참사 때부터 우리가 목도해왔던 지적을 해왔던 그러니까 마약 때문에 이런 참사가 벌어진 게 아니냐라는 그렇죠. 수사기관의 네. 억측과 거기에 따른 어떤 조사 이런 정황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네. 그게 쭉 이어져 온 것이고 사실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해서 간다면 어떤 마약이 우리 사회에 퍼지고 있다고 하면 어떤 조직을 일망타진하든가 네. 아니면 어떤 이 권력에 연계돼 있는 권력과 연관이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사정기관이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고 또 언론이 그걸 보도하고 이걸 좀 국민들이 보기에는 좀 원했을 터인데 네. 그거보다는 연예인 어떻게 보면 가십성이고 좀 자극적이고 이런 걸로 몰아간 그런 측면이 있지 않겠느냐. 사실 저는 이제 일부 보수 언론들이 이번 이성균 씨 관련된 언론 보도를 지적을 하는 그런 보도를 내놓기도 했던데요. 네. 저는 굉장히 이중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왜냐? 일부 유튜버의 문제라는 식으로 지적을 했거든요. 근데 이성균 씨의 마약 혐의와 관련된 이런 보도는요. 네. 흔히 말하는 기성 언론들이 더 심했죠. 예? 물론 일부 유튜버들, 유튜브 채널에서 상당히 좀 선정적으로 접근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렇다라고 기성 언론들이 그러면 덜 자극적인 보도를 했느냐? 전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거는 이제 많은 뉴스를 소비하시는 그 뉴스 수용자들, 이용자들한테도 좀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이기도 한데요. 네. 연예인은 공인이 아닙니다. 연예인은 그냥 유명인일 뿐이죠. 유명인이다. 셀럽이죠. 셀럽이다. 예. 하지만 네. 권력자들, 재벌 이분들은 공인이나 마찬가지죠. 고위공무원들. 근데 네. 만약에 검사라든가 혹은 검사와 연관돼 있는 어떤 사람들이 마약 연루 의혹이 있다. 사실 언론들이 파헤쳐야 될 부분은 이런 부분들인 거죠. 아직 물증도 없고 일방적인 진술에 의존해 있는 연예인들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언론들이 엄청나게 달려들지 않습니까? 뭔가 이건 정말 이거는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 예.